리더십과 기술 통한 한인회 역량 강화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인회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non-profit, 저희가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501c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무료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구글 워크샵 공짜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칸바라고 디지털 툴 무료로 사용하는 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한인회를 이끌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좀 쭉 써봤는데요. 비영리 단체에서 리더십, 우리가 어떻게 파워를 굳게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한인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 특히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디지털 도구 사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세근들 지나가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디지털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한인의 웹사이트. 저희가 비영리 단체 승인을 받을 때 다른 디지털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웹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EIN 넘버, 그 다음에 주정부에 체리티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페더럴의 501c 비영리 재단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제일 먼저 구축을 하셔야 돼요. 웹사이트로 구축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도메인 네임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희 한인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인회 약자를 따서 KHNORG로 했고요. 도메인 네임은 도메인.com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도메인 네임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을 어떤 걸로 하겠다 찾으시면 호스팅을 하시고 웹사이트를 구축하시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요새는 AI 툴이 워낙에 잘 발달되어 있어서 웹사이트 만드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간단한 한 페이지 정도, 한인회를 홍보하는 정도의 웹사이트만으로도 non-profit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장 정도만으로도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으시면 한인의 역량에 맞게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시면 되십니다. 웹사이트 관리는 보통 웹사이트 관리 업체에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한인회 전체 테크놀로지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 한인회 같은 경우는 제가 IT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non-profit을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하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는 하는데 굿스텝 OR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비영리 재단 승인을 받으시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어도비 같은 경우는 98%의 사람은 할인이 되고요. 그 외의 사이트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비영리 이런 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공인된 비영리 단체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IN 넘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오브 스테이트에 체리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501c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스크린샷을 일일이 만들어서 적어 놓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잉글리시 US non-profit에 가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Get Start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Get Start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Get Start을 누르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드시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계정을 통해서 어플라이를 하시면 되는데, 어플라이 하기 전에 본인이 한인회가 non-profit을 해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리챗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똑같습니다. 한인의 인포메이션을 넣어주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청자 이름, 그 다음에 한인의 웹사이트, 한인의 전화번호, 한인의 주소, 그 다음에 IRS 등록되어 있는 EIN 넘버를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 필요 서류를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까지 하고 등록을 하시면 그 버리피케이션 진짜로 이게 비영리 단체인지 버리피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기 테크숲이라고 나와 있는데 테크숲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텝 ORG라고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비영리 단체 승인을 받으시면 자동으로 버리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세븐데이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2, 3일이면 이메일이 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이라 스크린샷이 없는데 승인이 나고 나면 한인의 임원들 모두 다 등록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이센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는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365 툴을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다 공짜예요. 그리고 AI 툴 그 코파일럿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무료로 다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non-private는 이건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구글 어카운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주는 데이터량이나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프리 툴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영리 단체는 그 용량 자체가 언리미티드예요. 보통 우리가 그 10기가 이상 넘어가면 돈을 내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구글 non-private는 용량을 언리미티드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글 미팅이라든지 구글 스페이스 다 프리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같고요. 등록 자격 조건은. 그 다음에 이것도 그 구글 non-private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똑같이 게스타트라고 있어요. 게스타트를 누르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오가니제이션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모두 다 등록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그 실제로 자기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직접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등록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구글은 웹사이트를 봐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보기 때문에 꼭 한 페이지 정도의 웹사이트는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다 마치시게 되면 그 2에서 14일 정도 이제 버리피케이션 한다고 나오는데 저희는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승인이 나면 승인됐다는 이메일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액티브하라는 링크가 보내집니다. 그러면 액티브를 하시고 여기에서 그 한인의 임원들을 모두 등록해 주시면 돼요. 등록할 때도 그 한인의 웹사이트로 된 이메일이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가 KHNORG이기 때문에 다른 그 임원진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 이름하고 그 오가니제이션 이름 도메인 네임으로 해가지고 이메일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구글에다가 다 등록을 해주시면 그 한인의 임원 모두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예전에 저희가 미팅을 하게 되면 그 30분이 무료거든요. 근데 저희 보통 미팅하면 2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이후부터는 구글 미팅으로 미팅을 하는데 언리미티드로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닥을 통해서 한인의 그 모든 파일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영수증 같은 것도 종이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이 바로 발생하면 스캔을 해서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이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좀 다만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아쉬운 점은 구글 보이스가 무료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한인의 전화번호를 돈을 내고 쓰고 있다는 게 제일 아쉽고요. 그 외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정말 좋은 툴입니다. 한인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칸바, 저희가 이제 한인회를 운영하면서 그 포스터를 만들 일이 정말 많아요. 한인회 프레임카드서부터 시작해갖고 행사 때마다 포스터 만드는 작업을 다 칸바로 하는데 이게 이제 프로를 쓰게 되면 한 달에 15불에서 39불까지 돈을 내게 돼 있는데요. 너프라핏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격 조건은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랑 구글이랑 똑같은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칸바닷컴 칸바버 non-profit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똑같이 apply for 칸바 non-profit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칸바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얘기했던 구글 스텝
.org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택의 그 비영리 재단으로 이미 승인을 받았다면 칸바도 자동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것도 똑같이 한인회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한인회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이름이랑 이메일 등록하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2일에서 4일 정도 수요가 되고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택에서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회 같은 경우는 뭐 신년 행사라든지 뭐 한인회 모집 공고, 한인회 방 티켓, 프랜카드 모두 다 칸바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칸바 또한 한인회 임원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한인회 임원을 초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저희 그 절반 정도 되시는 거 필요하신 분들한테 승인해드려가지고 모두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인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한인회, 디지털 한인회를 이루고 싶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테크놀로지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모두 다 AI 하잖아요. 모든 자동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조금만 알기를 원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모든 한인의 데이터를 디지털할 수 있고, 또 한인들을 모으고 한인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정 업무를 아주 간소화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회의 끝나고 한인의 임원들이 타이핑을 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쓰시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얘기한 걸로 우리가 타이핑하지 않아도 코파일럿에서 다 타이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부자들이나 발렌티어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고, 프로그램 전달 영향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많은 한인분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툴 하면은 카카오톡 메신저방, 그걸로 소통을 제일 많이 하지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런 디지털 툴들을 이용해서 다른 한인들이나 한인 단체들과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거를 사용하시는 데는 데이터 시큐리티랑 규정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없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데이터가 많이 분산되고 대부분 다 종이로 있으니까요. 파일들을 모으기도 어렵고 업무가 좀 비효율적이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금 활동이라든지 기부자 활동 추적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기부 받으면 바로바로 등록을 해서 디지털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서포트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운영비, 특히나 다른 분들 이제 미팅 같은 거, 줌 미팅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돈 내고 쓰시잖아요. 아니요, 마이크로소프트 다 돈 내고 써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운영 비용이 많이 증가될 수가 있는데, 이런 디지털 툴들을 논프로핏을 등록을 해서 쓰시면 운영비를 많이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다음에 그랜트입니다. 제가 한인회를 처음 시작하고 제일 먼저 어려웠던 게 기금. 한인 행사를 하면서 기금을 이제 도네이션을 받으러 다니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고 나중에는 도네이션 해주세요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민자 연대나 다른 펀딩 소스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좀 돈을 받기도 했고, 지난 한인회에서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 리퓨지들의 이민자나 리퓨지들에 대한 펀드레이징이 워낙 많이 줄고 잘리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펀딩 업체로부터 돈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랜트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랜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요새 많이 되어 있습니다. grant.government에 보시면 비영리 단체를 위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서치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랜트와치라고 재단이나 기업들에서 다양한 기부금을 등록을 하는 건데요.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디렉토리라고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단체들에 대한 그 상세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웹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 웹사이트에서도 그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테네시 같은 경우에는 테네시 넌프로핏 오아지라고 해가지고 지역 커뮤니티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은행들에서 기부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기부해주는 단체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이고요. 저희도 이번에 한인 행사할 때 그 지역 프라이빗 뱅크인 스마트 뱅크에서 그 한인의 행사에 물을 도네이션을 다 해주셔서 스마트 워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그 커넥션을 은행하고 만들어 놓으면 은행이나 기업들에서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주는 모르겠지만 테네시 주정부는 그 어떻게 그 그랜트를 신청하는지에 대한 세미나도 간혹 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랜트를 이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랜트 라이터라는 직업도 있어요. 그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 스택이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거기에서도 그 넌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을 위한 비영리 재단을 위한 그 그랜트 인포메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단체에서 그랜트를 써주기도 합니다. 보통 그 그랜트 금액의 20에서 30%까지는 그 그랜트 라이터한테 주게 되고요. 그 외의 금액은 그 단체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랜트가 그 수많은 그랜트 중에서 우리 그 한인회에 어떤 그랜트가 맞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한인회에서 하는 행사, 한인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 그랜트 신청하는 그 내역에 맞는지, 그 사업 내역이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랜트에 맞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 또 필요한 단체나 그 필요한 서류들을 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제가 그 토요다에서 그랜트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 한인의 미션 그리고 여기까지 한인에서 했던 일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에 관한 것들을 그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보내드렸는데 그랜트를 받아주신 분이 진짜 만난다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랜트 이제 레러 방식인데요. 커버 레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랜트를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그 우리 한인회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한 한 장의 레러를 그 커버 레러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인회의 그 미션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기부금을 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거 정확히 말씀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커버 레터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를 써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아까 한국말이 갑자기 그 아까 전에 그 영사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 제안서를 쓰잖아요. 그런 내용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고 얼마의 돈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거를 예상되는 영향력 우리 한인사회나 다른 그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 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돈을 주시는 분, 기부자들이 우리 단체에 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앞으로 예전에 했던 일이었다면 예전에 했던 자료들 그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그 실제 그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트 주면은 주시는 곳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1000불에서부터 저희 조금밖에 안 받았습니다. 1000불 받았습니다. 1000불도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은 다 끝나고 나서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하게 스페시픽 그 한국말로 구체적이고 측량이 가능하면 발산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고 아주 기한이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런 혜택을 누가 받는지 한인회 같은 경우는 한인 커뮤니티가 되겠죠. 한인분들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런 그랜트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인의 임원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한인회에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성공 가능성, 실패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좀 예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추후에 그 기부자에게도 그 우리가 그 기금을 어떻게 썼다는 거를 상세하게 명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그 자금 받고 나서 사용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펀드를 받을 수 있게 그쪽에다가 리포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은 우리 허민희 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민희 회장님 준비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